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노선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행에서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를 껴안았죠. 파리에서 자란 이 프랑스 승무원은 그날 이후 한국을 두고 문명 선진국이라 부르게 됩니다. 저는 파리에서 인천 노선을 담당하는 프랑스 항공사의 승무원 마리 뒤퐁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0시간이 지난 시점, 저는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객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죠.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고 기내는 조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기내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죠. 발걸음을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노인분이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주변 승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호흡은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급히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죠.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정상이 아니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를 들을 수 있으신가요?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함이나 피로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 심각한 상황이 분명했죠. 주변 한국인 승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당황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한 분은 즉시 담요를 가져와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셨고 다른 분은 물을 건네주셨죠. 선임 승무원을 불러주세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10년 경력 동안 기내에서 여러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임 승무원인 필립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기장에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기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명의 승객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분 모두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셨죠. 이런 일은 프랑스 노선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프랑스 승객들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비행이 평소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 호출이 나가자 3명의 의사가 노인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응급 키트를 가져왔고 필립은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혈압이 매우 낮습니다. 부정맥 증상도 보이는데 심각한 상태예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항공사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었지만 현실은 매뉴얼보다 항상 복잡하죠.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산소와 응급약이 필요해요.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내에 구비된 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필립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매뉴얼로 해결할 수 없어. 회항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 회항은 항공사에게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인명이 위험할 때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없는 법이죠. 기장은 지상의료팀과 교신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5분마다 보고해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승무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동안 한국 승객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승객은 자신의 담요를 추가로 내어주었고 또 다른 승객은 약봉지를 꺼내 의사들에게 건넸죠. 제가 가진 심장약인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프랑스라면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거나 심지어 공포에 사로잡혀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 비행기의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조용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요. 착륙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기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장은 곧바로 인천공항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졌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도 매뉴얼에 따라 차갑게 절차를 밟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승객들 사이에서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었죠. 누군가는 노인의 여권과 소지품을 정리했고 다른 이는 착륙 후 연락해야 할 가족 정보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외국인 노인을 위해 마치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왜 이럴까? 저는 내심 궁금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무엇이 이토록 다른 걸까요? 착륙 30분 전 기장은 모든 승무원을 조종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조종실로 향했어요. 기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노인 승객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일반적인 응급 절차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VIP 수준의 긴급 대응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VIP 수준의 대응이라니, 이건 우리 항공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공항 의료팀이 비행기에 올라와 환자를 이송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기장님, 그건 규정에 없는 일입니다.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기장은 단호했어요. 이건 인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지금 노인분의 상태로 봐서는 1분 1초가 중요해요. 제 책임 하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무전을 통해 인천공항 관제탑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여기는 프랑스 항공 2387편입니다. 승객 중 심각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상 구조팀을 즉시 요청합니다. VIP 수준의 긴급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장의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기장은 망설이지 않았죠. 조종실에서 나와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은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까?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세계 어느 공항이든 갑작스러운 VIP 수준의 응급 대응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기내로 돌아와 보니 노인 주변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고 노인의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어요. 저는 착륙 준비를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착륙 후에는 모든 승객들께서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응급 환자가 먼저 하기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안내 방송에 모든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불만도 어떤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능적인 태도는 프랑스 노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득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의 긴급 요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아마도 표준 절차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환자를 내리고 구급차를 부르고 그걸로 항공사의 책임은 끝나는 거죠. 착륙이 임박했을 때 기장이 다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특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차량들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VIP 수준의 대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탑승교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통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수많은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항 직원, 심지어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건가요? 동료 승무원 줄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라면 구급차 한 대와 의료진 두세 명이 전부였을 텐데 말이죠. 비행기 도어가 열리자마자 구조팀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처와 산소통, 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국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 처치를 도왔던 한국인 의사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문 용어를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인을 스트레처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연결하고 심장 모니터를 부착하는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적어도 3배는 더 걸렸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구조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비행기 밖으로 이송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규정상 승무원은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에 비행기를 떠나야 했지만 저는 그 순간 규정보다 인간적인 호기심이 앞섰어요.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 문이 열려 있었고 의료진은 노인을 신속하게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항 관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승무원님, 괜찮으시면 환자 정보를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병원에 미리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노인의 이름, 국적, 비행 중 발생한 증상들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노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경찰차가 구급차 앞에서 에스코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남아서 다른 승객들을 돌봐야 해요. 필립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구급차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마친 후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기내에서 만난 의사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걱정 마세요. 환자분은 좋은 병원으로 이송될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분은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가요? 프랑스라면 자국민에게도 이런 수준의 대응은 없었을 텐데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누구든 우리 땅에 온 손님은 최대한 존중하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진심이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자국민도 아닌데 어떤 정치적 이득도 없는데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모든 승객이 하기하고 청소팀이 들어온 후 저희 승무원들은 공항 라운지로 이동했어요. 저는 무척 피곤했지만 그 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비행기에서 내린 응급 환자에 대한 소식이 있나요? 공항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은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시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저는 그 배려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라면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이유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중해 주었어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동료들과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작은 부끄러움까지. 우리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필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고 넘겼을 거야.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그럴 거고. 줄리가 덧붙였어요. 맞아.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활주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마치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일까? 한국인들은 왜 남을 돕는 일에 이토록 적극적이고 헌신적일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비행기로 돌아가기 전에 그 노인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규정상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제 양심이 그냥 돌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동료 승무원 줄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호텔 리셉션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을 물었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려는 병원 이름을 말하자 택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입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라면 이미 공항에서 끝났을 일인데 이곳에서는 공항 직원이 병원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가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행기에서 뵌 승무원분들이시죠? 환자분을 보러 오셨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올 거라는 걸 아셨어요? 공항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라운지에서 병원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혹시 모르니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저희를 안내해 중환자실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거기에는 의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그 한국인 의사였죠. 환자분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의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기내에서는 정말 위급해 보였거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과 공항 구조팀의 협조가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공항 의료팀과 병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노인의 가족과 연락해 프랑스에서 오는 비행기 일정까지 확인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노인분의 아들이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맞이해 병원으로 모셔올 거예요. 한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프랑스라면 환자의 가족 연락처를 찾는 것까지는 했을지 몰라도 비행기 일정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맞이하는 서비스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표준 절차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표준 절차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신 외국인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무척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타인의 아픔과 불안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습니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없는 일도 망설임 없이 해내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줄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결, 공감,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죠.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의식,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우리가 효율성과 규정을 강조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출국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4시간 동안 목격한 한국의 모습에 대한 감동이 차올랐죠. 괜찮아요? 줄리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말이 왜 그래요? 줄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줄리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걸 느꼈어. 우리가 얼마나 매뉴얼과 규정에 갇혀 살아왔는지. 저는 지난 10년간의 승무원 경험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깊은 인간적 배려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효율성만 생각해왔어요. 규정대로만 움직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규정을 넘어 사람을 봤어요. 필립이 커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그는 조용히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줄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마리가 한국에서 본 것들에 감동받은 거야. 사실 나도 그래. 필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처음에는 그저 다른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은 차이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들의 협력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갑자기 제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무원으로서 규정과 매뉴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규정 너머에 있는 인간적 연결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돌아가면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서비스를 해야 해요. 규정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동료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외 비행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비행 중 특이사항, 승객 대응, 서비스 품질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인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 인천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팀 병원의 후속 조치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진 깊은 인간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항공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구조팀, 병원에서 만난 공항 직원, 그리고 환자 가족까지 챙기는 세심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깊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동안 한국은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적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성숙함이 선진국의 진정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인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것은 GDP나 기술 수준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일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했어요. 몇 주 후 놀랍게도 저희 항공사의 최고 서비스 책임자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항공사의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순간들이 이제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문화의 진정한 교류,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서 본 수많은 구조대원들, 병원에서 만난 공항 직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진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배려.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인간성의 가치를 다시 배운 특별한 장소,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깨달은 소중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